여러분은 시즌 재개 이틀째에 열린 댈러스 매버릭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두 팀이 합쳐서 전반전에만 160점을 넘기면서 보는 이들에게 엄청난 재미를 선사해줬고 경기가 극적으로 연장전까지 가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NBA 팬들한테는 그저 공격농구의 끝을 보여준 명경기로 지나가겠지만 댈러스에 살고 있는 저한테는 시즌 내내 보였던 댈러스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댈러스가 앞으로 우승 후보로 성장하기 위해 고쳐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감독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루카 돈치치의 문제입니다.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 댈러스의 이번 시즌 기록들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댈러스의 19-20 시즌 현재 성적은 40승 28패로 서부 컨퍼런스에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댈러스는 이번 시즌 핫한 오펜스로 알려지고 있는데 NBA 30팀 중 게임 평균 득점 116.8점으로 미러키와 휴스턴 바로 아래 3위를 하고 있고 게임 평균 득점보다 더 중요히 여겨지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117.6을 기록하면서 2등인 휴스턴의 114.8 그리고 3등인 클리퍼스의 114.0과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17.6의 오펜시브 레이팅은 15-16 시즌 기록적인 73승 9패를 기록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114.5보다도 많이 차이가 나는 레이팅입니다. 무엇이 댈러스의 공격을 이렇게 핫하게 만든 걸까요? 당연히 모두가 예상하시는 루카 돈치치의 활약입니다. 첫 번째 시즌에 신인왕을 수상,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시즌에는 벌써 다수의 매체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즌 MVP 탑3에도 거론이 되었죠. ACL 부상에서 회복해 이번 시즌 처음 루카와 합을 맞추기 시작한 유니콘 포르징기스의 존재감 덕분인지 첫 번째 시즌에 비교해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전드 레리 버드 이후 가장 레리 버드와 흡사한 선수라는 극찬도 받았습니다. 댈러스의 공격의 중심이 되는 루카의 말도 안 되는 존재감, 그리고 미친 농구 IQ에서 발생하는 어시스트들이 팀원들에게 보다 편리한 공격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상대팀에 비해 평균 3.5개의 3점 슛을 더 넣고 있으며 성공률 또한 평균적으로 3%가량 높습니다. 2점 슛 시도 또한 평균적으로 개수가 낮은 편에 비해 더 높은 성공률을 기록 중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역대급 공격을 펼치고 있는 댈러스가 왜 현재 서부 7위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자, 댈러스 매버릭스 팀 전체적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댈러스를 매 시즌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댈러스의 수비는 항상 큰 문제였습니다. 이번 시즌에 디펜시브 레이팅 14위인 111.6으로 전 시즌들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포르징기스의 7피트 3인치라는 우월한 신장과 블로킹 센스의 혜택도 쏠쏠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비보다는 공격이 장점인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고 댈러스 팀 포지션 구성을 보면 포워드 센터에 비해 가드의 숫자가 현저히 높습니다. 심지어 주전 센터 드와이트 포웰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 그리고 백업 센터 칼리 스테인마저 시즌 재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 3가드 로테이션을 좋아하는 릭 할가일 감독이 로테이션의 가드들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었고 빅맨들의 부재로 인한 수비력 감소도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30팀 중 14위의 디펜시브 레이팅은 딱 중간 정도로 나쁜 수준이 아니고 오펜시브 레이팅이 1위인데 왜 겨우 서부 7위를 유지하는 중일까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달라스는 이번 시즌 클러치타임 오펜시브 레이팅 2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잘못 들은 거 아닙니다. 30팀 중 29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격 1위인 팀이 경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클러치타임 공격이 그냥 꼴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댈러스가 패배한 28개의 경기 중 4개가 오버타임을 가서 졌고 14개가 5점 차 이하로 패배했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인 휴스턴과의 경기만 봐도 45초 정도 남기고 7점으로 이기고 있던 경기를 마무리 못 지어서 오버타임을 가고 오버타임에서 실망적인 오펜스로 지고 말았습니다. 클러치 때 자유투 퍼센티지 역시 많이 낮은 편입니다. 자유투 한 개로 승패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클러치 순간에 댈러스는 집중이 많이 떨어지는 실망적인 공격을 보여줍니다. 댈러스 선수들의 프로 무대 경험이 적다고는 볼 수 없지만
베테랑 JJ 바레아를 제외하고는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게 되는 플레이오프 경험이 젊은 댈러스 선수들의 클러치 오펜스를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릭 칼라일 감독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 시즌부터 댈러스 매버릭스를 맡게 된 릭 감독은 부임한 지 3년 만에 댈러스 매버릭스를 첫 번째 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더크 노비츠키의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팀 승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댈러스와 함께한 12시즌 동안 54% 정도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포르징기스와 새로운 몇몇 선수들의 합류로 어떤 로테이션을 사용할지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러치 타임 때 많은 팬들로부터 의문이 가는 로테이션이 꾸준히 사용되었고 그 결과로 너무나 아쉬운 패배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메인 센터 드와이트 포웰의 시즌 아웃 부상 때문에 시즌 중반에 영입한 센터 칼리 스테인 선수가 있습니다. 스타팅 센터의 부재로 데려왔지만 12경기 평균 12분을 뛰게 됩니다. 2경기 정도 빼고는 4분에서 7분 정도만 뛰는 경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존 윅의 빌런으로 출연한 보반 선수, 센터가 필요했던 댈러스지만 플레이한 38경기 평균 8분을 뛰게 됩니다. 뛸 때마다 괜찮은 기록을 보여줬던 이 선수들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플레이 타임을 너무 짜게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당일 컨디션이 좋아 슛이 잘 들어가는 선수를 중요한 순간에 빼거나 클러치 상황에 그 선수를 위한 플레이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루카는 일단 댈러스에서 포인트 가드이고 넘버원 옵션이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포르징기스 혹은 하더웨이 주니어의 슛 감각이 유난히 좋은 경기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클러치 타임이 되었을 때 이 선수들에게 거의 공도 안 가고 슛 기회도 거의 사라집니다. 팽팽한 경기일수록 감독이 그날 슛 감각이 좋은 선수를 위해 플레이도 더 만들어주고 해야 하지만 댈러스의 클러치 타임은 루카 혼자 허우적대다 끝이 납니다. 예를 들면 최근 경기 휴스턴전에서 스타팅 가드였던 세스 커리가 총 3점을 기록하면서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슛 감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데려온 트레이 벌크 선수가 3점 10개 중 8개를 성공시키며 총 31점으로 커리를 대신해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릭 감독은 4쿼터에 이렇게 슛 감각이 좋았던 버크를 대신해 다시 커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클러치 순간에는 그날 3점 성공률 12.5%를 기록하고 있던 루카가 말도 안 되는 스텝백 3점을 넣지 못하면서 오버타임으로 넘어갑니다. 그날 하더웨이가 3점 62.5%, 버크가 3점 80%, 포르징기스가 3점 37.5%를 기록하고 있는데 3초밖에 없던 마지막 플레이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루카의 슛을 위한 플레이로 마무리됩니다. 가장 실력있고 스타성이 있는 선수는 당연 루카이지만 그날 슛 감각 그리고 상황에 맞춰 로테이션을 돌리고 플레이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시즌 이렇게 이해 안 가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카 돈치치의 문제점입니다. 루카 돈치치는 이번 시즌 평균 28.7점, 8.7어시, 그리고 9.4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이 세 부분이 모두 전 시즌에 비해 대폭 상승했고 엄청난 수의 트리플 더블을 이번 시즌 기록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카를 제임스 하든과 비교하며 시그니처 무브로 스텝백 3를 뽑습니다. 루카가 필요한 상황에서 멋있게 스텝백 3점으로 게임을 승리하거나 유리한 상황으로 이끈 경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스텝백 3점의 난사로 진 경기가 더 많습니다. 루카의 3점 성공률은 첫 번째 시즌의 32.7%에 비해 더 떨어진 31.4%를 기록 중입니다. 유로리그에서 우승한 2017-18 시즌 때는 30% 정도밖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3점을 쏘는 횟수가 비교적 높은 건 있으나 현재 댈러스 팀 내에서 최악의 3점 성공률을 기록 중입니다. 이런 저조한 성공률의 3점을 한 경기에 9개씩 쏘고 있으니 여기서 말 다 했죠. 제가 생각하는 루카의 뛰어난 점은 말도 안 되는 성공률의 드라이빙과 플로터인데 클러치 타임만 되면 스텝백 3점을 너무 많이 쏘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 짜릿함은 있겠지만 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자유투 성공률입니다. 첫 번째 시즌에 비해 3%가량 오른 이번 시즌이지만 아직도 74.8%로 팀 내 가드 포워드 통틀어 꼴찌입니다. 루카는 페인트존에서의 플레이가 많아서 그만큼 자유투도 많이 쏘게 되는데 너무나 아쉬운 성공률입니다. 특히 클러치 타임에서의 자유투는 너무 중요한데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젊은 유망주 둘이 모인 댈러스가 앞으로 우승 후보팀으로 성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문제점들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자유계약 시장에서 댈러스가 어떤 선수들을 데려와 팀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꾸준히 플레이오프 경험을 동반하며 팀워크를 다지다 보면 멀지 않은 미래에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팀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흥미롭고 유익한 NBA 영상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